주의! 이 영화는 설명만으로도 혐오스러우니 가급적 시청을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젤라가 자신이 겁탈당하는 것이 좋다는 식으로 독백하는 장면으로 영화가 시작됩니다. 네가 나를 겁탈하지만 나를 싫어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너는 나를 좋아하니까 괜찮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죠. 이윽고 안젤라의 어린 시절 영상이 재생되고 어두운 숲속에서 얼굴이 붙은 샴 쌍둥이 자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1편에서 안젤라가 이승탈출을 시도하던 모습과 어린 시절의 모습이 몽타주처럼 겹쳐지면서 나오죠. 이후 1편에서 언급됐던 커트 코베인의 기일인 1994년 4월 5일이 다시 언급되고 미지의 하얀 공간으로 검은 머리의 샴 쌍둥이 자매가 소환됩니다. 곧 분리될 거니까 쌍둥이 자매라고 부를게요. 그리곤 의문의 칼이 나타나 두 자매가 연결된 부위를 잘라냅니다. 하얀 공간에서 자매는 그대로 죽어가고 동시에 1편에서 죽어가던 안젤라의 모습이 또다시 나옵니다. 이윽고 평온한 공간으로 장소가 바뀌며 분리된 자매를 임신한 안젤라가 안고 있습니다. 쌍둥이 자매는 임신한 안젤라의 배를 사랑스럽게 만지고는 안젤라를 성적으로 자극하며 매우 사랑스럽게 보듬어 줍니다. 이후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등장하며 1700년도부터 1999년까지 연도가 랜덤으로 나타나고 해당 연도에 처음 납치당했다는 자막이 계속 등장합니다. 이윽고 쌍둥이 자매가 다시 나타납니다. 여기서는 붉은색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테이블엔 정체불명의 거미도 있고요. 아무튼 나쁜 약을 먹고 러브샷을 하다가 갑자기 여성 스트리퍼를 초대합니다. 셋이 재밌게 놀고 관계도 맺다가 자매가 갑자기 스트리퍼에게도 나쁜 약을 먹이고 강제로 구토시킵니다. 그러다 갑자기 피범벅이 된 의문의 시체가 욕조에 등장하고 미지의 공간에서 분리돼서 죽은 자매 시신이 다시 등장합니다. 그리곤 안젤라의 독백이 시작되는데 41kg의 작은 몸이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나는 나쁜 약밖에 배운 게 없다. 내가 갔던 만큼 가야 될 필요가 없었다 라는 등 울면서 신세를 한탄합니다. 동시에 완전히 타락해버린 안젤라의 모습이 몽타주로 재생되죠. 그리곤 늦은 시간에 카메라맨이 운전을 하다가 처음 보는 여성을 차에 태우곤 어느 밀실로 끌고 와서 성적으로 나쁜 짓을 하며 사탄에게 충성 맹세를 시킵니다. 이후 시간대별로 여성이 망가지는 걸 보여주며 말미에는 영화의 제목답게 구토를 시키고 살해합니다. 이윽고 미지의 공간에서 자매가 다시 등장합니다. 옷을 간단히 벗고는 서로를 자르고 뽑으며 무척 좋아합니다. 막 깨르르 웃어요. 그러다 상황이 심각해지며 싸움으로 번지고 자매는 피범벅이 됩니다. 다시 현실로 돌아온 자매는 화해의 뽀뽀를 나누고 다시 안젤라를 보듬어 줍니다. 화면은 미지의 공간으로 넘어가고 미스 레이크 워싱턴 1994라는 자막과 함께 어떤 여성이 등장합니다. 카메라맨은 이 여성의 얼굴에 칼을 들이밀고 성적으로 나쁜 짓을 시작하는데요. 동시에 매춘부 일로 힘들어하던 안젤라가 억지로 돈을 입에 무는 모습이 재생됩니다. 이윽고 쌍둥이 자매가 다시 미지의 공간으로 넘어오면서 영화가 급발진하기 시작하는데요. 자매가 이 여성을 결박하고 한참을 때리다가 곱창을 뽑아서 숨을 끊습니다. 그리고 1편에서 제가 이 영화의 감독 같다고 의심했던 구토장인 아저씨가 다시 나오는데요. 곱창이 된 여성을 활용해 구토 실력을 한참 선보이다가 사라집니다. 화면은 다시 전환되고 스테릴라이즈드 오후 4시 41분이라는 자막과 함께 새엄마라는 흑인 여성과 딸 백인 여성이 등장하며 서로의 변과 토를 주고받아요. 그러다 쌍둥이 자매가 흑인 여성을 급습해서 때리고 강제로 구토를 시킵니다. 의외로 죽이진 않고 구토시키는 것으로 끝을 내요. 그리고 새엄마 흑인 여성과 같이 놀던 백인 여성이 다시 나오는데 뉴비 포르노스타라고 자막이 추가가 됩니다. 이 뉴비는 쌍둥이 자매를 찾아가 자신의 끼를 발산하는데요. 그러다 마법에 걸린 것처럼 검은 테이프에 몸이 결박되고 그대로 미지의 공간으로 소환되면서 쌍둥이 자매에게 1도 언급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의 학대를 받습니다. 그러다 구토 아저씨가 다시 와서 뉴비에게 구토를 교육시키고는 몸속에 거미를 넣고 봉합합니다. 자세한 건 언급을 못하겠어요. 그리고 뉴비의 목과 몸을 분리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나레이션이 등장하는데요. 뉴비가 자신의 이름을 주인공의 이름인 안젤라 에버딘이라고 설명한 거죠. 그리곤 자신이 집을 떠났을 때 마지막으로 목격된 위치와
인상착의를 설명합니다. Near Lake Washington. He's wearing blue jeans, white sneakers, and a pink shirt. TV 속 안젤라의 어린 시절과 정확히 일치하죠. 다시 돌아온 미지의 공간에서는 뉴비의 머리 위에 문어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윽고 안젤라가 집을 나오던 날에 대한 회상이 자막으로 나오는데 의문의 존재가 안젤라를 잠식해 집을 나왔다는 내용입니다. 구토 아저씨가 이번엔 얼굴에 팬더 마냥 분장을 하고 나타나요. 그리곤 문어의 다리를 활용해 여러 차례 구토를 합니다. 몇 차례 구토 후에는 아저씨가 문어를 뒤집어 쓰고 뉴비의 머리를 섭취하기 시작합니다. 약간 킹받는 게 뭐냐면 중간중간 되새김질 하면서도 깔끔하게 싹싹 비워먹어요. 그리곤 커트 코베인을 그리워하는 내용의 낙서들이 나옵니다. 아주 난잡하게요. 이윽고 안젤라가 울부짖으며 카메라맨에게 성적인 행동을 해주고 카메라맨의 중요 부위에서 피가 나오며 안젤라가 그걸 뒤집어 쓴 채 영화는 종료됩니다. 이 영화의 설정상으론 안젤라가 커트 코베인의 기일에 죽음을 선택함으로써 쌍둥이 천사와 함께 사후 세계에서 자신과 연관이 있는 죽음들을 목격한다는 내용인데요. 위 내용은 전체적인 흐름이고 주 내용들은 자아 분열과 트라우마를 중심으로 풀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영화의 첫 번째 핵심은 자아의 분열 그리고 해리성 인격 장애입니다. 작중 안젤라는 1편에서 언급됐듯이 학대를 피하고자 집을 뛰쳐나와 어쩔 수 없이 성인 비디오 산업에 뛰어든 케이스인데요. 성범죄 피해자들이 주로 겪는 증상 중 하나가 해리성 인격 장애라고 합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검은 천사의 역할을 맡은 쌍둥이 자매의 등장인데요. 안젤라의 어두운 내면이 갈라지며 두 개의 자아가 되고 안젤라는 두 자아를 품에 안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자아를 임신, 즉 품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혹은 1편에서 구토 아저씨가 악마가 가득한 자신의 배를 자랑했던 것처럼 안젤라의 몸속에 악마가 들어있는 상태일 수도 있고요. 이윽고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나오는 장면에선 자신이 처음 납치당한 것은 땡땡땡땡 년이라며 마치 다른 사람 일인 것처럼 설명하고는 41kg의 작은 몸이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는 나쁜 약밖에 모른다 라며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지만 서양 여자의 평균 체구가 크다는 점과 말의 앞뒤가 연관이 없다는 것으로 보아 정황상 다른 사람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으로 보이죠. 이처럼 가상인물을 떠올리거나 정신이 분열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 해리성 인격장애의 증상 중 일부라고 하네요. 이후 분리되던 인격은 빨간 머리로 염색을 하고 등장하는데 서구권에서 붉은 머리는 불경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유다가 붉은 머리였다. 악마의 눈이 붉은색이라 붉은색 자체가 불길하게 여겨진다는 등 여러 설이 있죠. 또 영화 후반부에 충격적인 역할을 하는 거미도 보이네요. 아무튼 불경해진 두 인격은 다른 사람들에게 성적인 나쁜 짓을 계속해서 저지릅니다. 이 또한 성범죄 피해자들에게서 종종 나오는 행동으로 성으로 인해 생긴 상처를 타인에게 저지르면서 자신의 피해를 정당화하며 상처를 덮으려는 행동이라고 하네요. 문제는 그 피해를 자신의 다른 인격에게 덮어 씌우고 있다는 것이죠. 자매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안젤라의 다른 자아들인 만큼 자매가 등장하는 장면에서 같이 나오는 인물들은 전부 안젤라의 다른 인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후반부에 안젤라의 다른 인격인 구토 아저씨와 쌍둥이 자매가 뉴비 시절의 안젤라를 잔혹하게 이승에서 탈출시키는데요. 이때 문어와 거미, 구토 아저씨의 하얀 분장, 머리를 먹는 모습들이 등장하는데 문어는 서구권에서 크라켄과 같은 괴물을 의미하며 불경한 의미로 사용됩니다. 거미는 트라우마의 상징으로 쓰이고요. 구토 아저씨의 하얀 분장은 인격을 지운다는 의미 혹은 의식을 치르기 전 분장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종국의 머리를 먹는 모습은 완전한 악마의 행동이라고 하네요. 문어를 뒤집어 쓰고 머리를 뜯어먹으며 나는 매우 악마다 라고 어필하는 거죠. 그렇게 안젤라의 인격들은 성인 비디오 산업에 뛰어들은 뉴비 시절의 안젤라에게 트라우마를 풀어내고 스스로 악마가 되어버리는 좋은 단계까지 가게 됩니다. 물론 악마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한 역설이죠. 아무튼 안젤라는 자신의 다른 자아에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덮어 씌우고 있는 겁니다.
자신에게 자신의 트라우마를 푸는 끝나지 않는 고통인 셈이죠. 뒤에 남아있는 커트 코베인 추모 장면이랑 결말에 대한 내용은 다른 내용을 먼저 풀어드리고 마지막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은 트라우마의 무한 루프입니다. 이 영화는 1편에서의 안젤라가 죽어가던 모습과 어린 시절의 모습이 겹쳐지며 전개가 시작되죠. 이윽고 부자연스러운 얼굴이 나오며 땡땡땡땡년을 언급하던 장면에서 연도가 1700년도부터 1994년까지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하는데 이 연출이 무한 루프를 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안젤라가 마지막으로 발견된 지역을 의인화해서 꺼낸 것과 성인 비디오 산업을 시작한 뉴비 시절의 자신을 꺼내는 것도 루프의 일종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불쾌하다고 느껴지는 지점들이 있었습니다. 1편보다 화질이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토하고 피나오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일부 장면은 앵글이 완전히 1인칭이기 때문에 관객이 가해자의 입장이 되어 영화를 보게 만들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단적인 예로 카메라맨이 현실적인 공간에서 아무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납치해 사탄에게 숭배시키는 모습에선 밤 늦은 시간부터 새벽까지 괴롭히는 모습만 계속 나옵니다. 여성이 죽을 때까지 이 장면은 담담하게 재생됩니다. 마치 당하는 사람에겐 가혹하지만 사람들이 수요를 가지고 보는 스너프 비디오나 포르노처럼요. 이후 미스 레이크 워싱턴을 이인화시킨 여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모습을 안젤라가 강제로 업계에 들어온 듯한 모습과 겹쳐지게 보여주며 관객에게 마치 안젤라를 괴롭히는 듯한 느낌을 불러일으킵니다. 후반부에 뜬금없이 커트 코베인을 추모하는 낙서들이 나오는데요. 언뜻 보기엔 추모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만 커트 코베인이 우울증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과 이 작품이 트라우마의 굴레를 보여준다는 것을 감안하고 보면 이 낙서들은 커트 코베인에게 폭력일 수 있습니다. 진정성 있게 적은 편지가 아니라 담벼락에 적은 낙서들이니까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한테 우울하냐고 물어보면 그 사람의 우울감은 당연히 심해집니다. 진정 그 사람을 위한다면 때론 잊어주고 모른 척을 해주는 것이 진정 그 사람을 위한 방법이죠. 하지만 커트 코베인은 자신을 찾는 대중들 때문에 잊혀질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안젤라의 트라우마도 절대 잊혀질 수 없다는 걸 암시하며 영화가 종료되는데요. 마지막 장면에선 안젤라가 마치 자신을 그만 놔달라는 듯 울부짖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다는 듯 옷을 벗고 카메라맨을 성적으로 만족시킵니다. 이윽고 카메라맨에게선 마지막으로 나와야 할 액체가 아닌 피가 분출되며 안젤라를 덮습니다. 마치 안젤라가 흘린 피처럼 보이네요. 영화의 제목은 리고얼지테이드 시크릿 파일스입니다.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단어인데요. 원래 단어는 리고얼지테이션, 토하다라는 뜻이나 중간 부분을 고어라는 단어로 바꿈으로써 새 단어를 만들어낸 것이죠. 아마 이 영화가 구토 고어라는 새로운 장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화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은 1편을 봤던 제 평가와 같습니다. 보지 마세요. 진짜 경고합니다. 끝나지 않는 트라우마를 보여준다는 느낌은 알겠는데 굳이 여배우들을 알몸으로 등장시키고 이상한 거 먹이고 굴욕적인 짓을 시키면서 정작 배우와 관객들에게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또 다른 스너프물이자 성인 비디오인 것 같은데요. 트라우마를 안겨주는 게 감독의 의도였다면 성공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2편 개운해진 희생은 다이어트 하실 분들만 보시고요. 저는 조만간 3편도 보고 리뷰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한 무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